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SNS로, 메신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이 위기, 고독이라는 전염병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나만 혼자 붕 뜬 것 같은 느낌? 주변의 모든 소음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고 수백 개의 좋아요 알림 속에서도 그 어떤 연결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실체를 보고 왜 외로움이 마음의 감옥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전염병부터 시작해볼게요. 이게 그냥 좀 쓸쓸한 기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적인 현실부터 한번 마주해보시죠. 자그마치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에요. 네, 6명 중 1명이 이 고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15억 명에 달하는 숫자인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깊은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 이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1시간마다 고독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매 시간 100명이요. 이건 교통사고나 당뇨병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독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라는 거죠. 아니, 외로운 게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쁘길래 그럴까요? 미국 공중보건국장인 비뱅 머시 박사가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했는데요.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건 더 이상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직접 파괴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만으로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겉보기엔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사는 마케팅 임원,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SNS를 보면요.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 그 자체예요. 하지만 그건 다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뿐이죠. 현실의 그녀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과 마주해야 하고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피하고 세상 앞에서는 잘 계산된 나를 연기할 뿐입니다. 겉은 완벽한데 속은 텅 비어버린 바로 이게 사라의 진짜 현실인 거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외로움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걸까요? 그 심리적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마음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고통하고 친구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요, 이 두 가지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적응적 사회 인지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외로움에 익숙해진 뇌는 세상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서 너무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별일 아닌 중립적인 신호에도 시끄럽게 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걸 나를 거절하는 신호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뇌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인지적 덫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이 없어요. 그냥 바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로운 뇌는 즉시 나한테 화났나 봐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엔 연락하기가 괜히 꺼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겠죠. 결국 거봐 사람들은 날 싫어해 라는 자기만의 부정적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그런 덫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단절감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철학적으로 한번 탐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진정성의 탐구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나 그것의 관계. 이건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아주 거래적인 관계죠. 반면에 나 너의 관계는요. 상대를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로 마주하는 진정한 만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를 도구로 대할지 아니면 온전한 존재로 마주할지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이 자유가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킬 수도 있는 무거운 책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구조 재건하기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치유는 말을 가뒀던 생각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같은 걸로 부정적인 사고 습관을 깨뜨리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봉사활동처럼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 안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우연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장소를 설계하고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 걸 넘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해법이 될 겁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마르틴 부부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외로움의 반대말은 그냥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그리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